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충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이 약이다. 버터보다 훨씬 착하다. 식물성 기름은 무조건 좋다. 그래서 아침마다 숟가락으로 기름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좋다는 말만 들고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몸은요, 특히 여러분의 뇌는요, 그렇게 기름만 덜컥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뭐 오해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셔도 온몸의 근육이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도 쓰고 있습니다. 숨 쉬고 앉아 있고 자세 유지하고 눈 깜빡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지방에서 와요. 우리가 천천히 걷거나 평소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는 지방을 주로 태웁니다. 반대로 달리기처럼 갑자기 힘을 쓰면 그때 포도당을 쓰죠. 그러니까 지방은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기름도 최종적으로는 지방산 형태로 분해돼서 몸에 들어옵니다. 식물성 기름이든 동물성 기름이든 몸속에서는 그냥 똑같이 지방산으로 흡수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다 착하다. 동물성 기름은 다 나쁘다. 액체 형태면 좋은 기름이고 버터나 마가린처럼 고체 형태면 나쁜 기름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생각하면 완전히 틀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버터가 왜 딱딱해요? 포화지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왜 흐르죠?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 몸은 어떤 지방을 필요로 하냐? 이걸 모르면 기름을 숟가락째 먹는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포화 지방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원래 포화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단단한 구조를 버티고 중력을 이기고 몸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포화 지방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미 포화 지방을 충분히, 아니 과할 만큼 고기에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를 좋아하시면 당연히 많이 들어옵니다. 굳이 따로 찾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불포화 지방은요, 이건 특히 뇌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뇌는 너무 단단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정보가 오가고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유연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을 항상 소비합니다. 근데 그 불포화 지방이 어디에 많냐? 생선, 해조류, 수생식물입니다.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이 있긴 한데 뇌가 원하는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생선 한 점, 해조류 한 접시가 훨씬 풍부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사실 오메가3이라는 불포화 지방을 아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도 먹고 생선구이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김도 먹고 자연스럽게 정말 다양한 경로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런 한국인이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으로 먹어야 할 이유가 있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 말할게요. 많은 분들이 기름을 숟가락으로 먹는 이유가 마치 약처럼 생각해서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좋다니까 올리브 오일은 건강식이라는 말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한 숟가락 먹으면 혈관이 씻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름이 혈관을 씻어내는 기능은 절대 없습니다. 기름이 혈관 안에서 무슨 세정제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믿음입니다. 오히려 기름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몸은 그걸 좋아하지 않고 위장도 부담스럽고 속도 불편하고 간은 처리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는 분들, 기름 퍼먹기는 진짜 최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요즘 기름을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배경이에요. 여러분, 몸이 기름을 어떻게 쓰고 뇌가 어떤 지방을 원하는지 알아야 왜 올리브 오일 숟가락 먹기가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는지, 기름들 사이의 진짜 차이는 뭔지, 한국인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름이 혈관과 간,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아주 쉽게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름을 먹는 방식은 반찬 볶고 생선 굽고 샐러드에 살짝 뿌리는 정도잖아요. 이건 괜찮습니다. 기름은 원래 요리에 아주 소량 들어가는 조미료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름이
영양제가 돼버렸어요. 특히 올리브 오일이요. 마치 한 숟가락 먹으면 혈관이 뽀득뽀득해지고 뇌가 맑아지고 간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홍보가 이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영양제 아닙니다. 이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기름만 덩어리째 들어오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위에서 바로 녹아 내려가는 식품이 아니거든요. 기름을 분해하려면 담즙도 필요하고 췌장 효소도 필요하고 간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숟가락으로 먹으면 몸은 그 순간 긴장합니다. 소화기관 전체가 갑자기 기름 덩어리를 맞이해야 하고 간은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반복하면 간에 부담이 쌓이고 특히 지방간이 있거나 초음파에서 뿌옇게 나오는 분들은 더 빠르게 상태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관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식단은 서구권과 전혀 다릅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생선을 별로 안 먹어요. 해조류는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메가3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이 강조되고 올리브 오일이 뭐든지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회도 잘 먹고 생선도 잘 먹고 국 하나만 떠도 미역이랑 다시마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김만 먹어도 불포화 지방이 들어와요. 한국인 식사가 사실 지중해 식단보다 오메가3 섭취량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굳이 올리브 오일을 약처럼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 하나 더 풀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3이 많지 않습니다. 오메가6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적고 나쁜 것도 적은 그냥 무난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많다, 심장 건강에 좋다, 혈관 청소에 좋다, 지중해 식단이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면서 올리브 오일이 완전히 신격화된 겁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넘겼다고 혈관이 깨끗해진다, 콜레스테롤이 싹 내려간다, 뇌에 좋은 지방이 바로 올라간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관 안에서 기름 한 숟가락이 벽을 미끄러지듯 닦아낸다는 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름은 세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영양소일 뿐입니다. 한 숟가락 넘기면 속이 부담되고 간에 부담되고 지방간이 있으면 더 위험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이해하셔야 해요. 기름은 음식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올 때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생선 속에 들어있으면 단백질과 미네랄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 과정도 자연스럽고 체내 분배도 부드럽습니다. 근데 기름만 따로 덜컥 들어오면 그 순간 몸 전체가 부담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기름 퍼먹기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름 먹으면 배변이 좋아진다, 장 청소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청소가 아니라 급하게 밀려나가는 겁니다. 몸이 처리 못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있죠.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이고 돼지 기름은 나쁜 기름이다. 버터는 나쁘고 식물성 오일은 착하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좋고 나쁜 것을 기름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비율이 중요한 거고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많이 먹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국인은 이미 포화지방을 충분히 먹습니다. 고기만 먹어도 너무 많이 들어와요. 불포화지방은 생선과 해조류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굳이 기름을 찾아서 퍼먹는 행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기름 습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름을 약처럼 먹는 행동, 둘째는 불포화지방을 더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먹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염증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기름이나 막 퍼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6이 올라가고 만성염증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만성염증이 올라가면 관절도 아프고 혈관벽도 약해지고 당뇨도 잘 생기고 뇌 건강도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어서 기름이 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올리브 오일보다 생선이 훨씬 강력한지, 한국인의 지방 구조는 어떤지, 기름 퍼먹기가 왜 뇌 건강을 해치는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할게요. 이제 여러분, 진짜 핵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느냐면 기름이라는 건 결국 지방이고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흡수되고 어떤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대부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경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때 지방의 역할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름을 약처럼 먹으면 뇌와 혈관이 좋아진다고 믿어요. 실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뇌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뇌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정말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전체 칼로리 소모의 상당 부분이 뇌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뇌가 필요한 지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포화 지방, 특히 오메가3.
그리고 일부 포화지방입니다. 뇌가 원하는 지방의 정확한 비율이 있어요. 이게 깨지면 신경전달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막이 뻣뻣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염증에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기름을 기름 그 자체의 형태로 쓰지 않아요. 음식으로 들어오는 지방은 전부 다 쪼개고 쪼개서 지방산 단위로 바꾸고 간에서 다시 조립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즉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을 먹는다고 해서 그 기름이 그대로 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간이 먼저 부담을 느껴요. 기름만 덩어리로 들어오면 간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지방간이 더 악화되죠. 지방간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비만이 없어도 생기고 몸이 말라 있어도 생깁니다. 왜냐면 장기로 들어오는 기름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을 약처럼 먹는 건 뇌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뇌가 중요하니까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불포화 지방은 생선과 해조류만 잘 먹어도 충분합니다. 지방을 기름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자연식으로 먹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뇌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오메가3은 기름 형태로 먹으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간이 그걸 저장하고 필요할 때 뇌로 천천히 보내기 때문에 당장 좋은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름을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간은 그날 바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뇌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제 혈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올리브 오일은 혈관 청소해준다. 콜레스테롤을 씻어낸다.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혈관에 기름이 들어가서 벽을 청소하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기름이 콜레스테롤을 밀어낸다.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상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기름이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물질이에요. 간이 많다고 느끼면 덜 만들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만들고 이런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기름을 더 먹으면 간은 오늘 지방이 많이 들어왔네 하고 콜레스테롤 생산을 잠깐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매우 미세한 변화입니다. 혈관을 개선하는 효과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은 기름 한 숟가락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름 퍼먹기가 위험한 이유는 혈관 자체가 아니라 전신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기름에는 오메가6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6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만성염증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기름을 자꾸 먹으면 오히려 염증이 올라가서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나쁜 기름이 아니지만 약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자, 이제 음식 이야기로 돌아가 봐요. 한국 사람 식단은 이미 훌륭합니다. 생선, 미역국, 조개탕, 김멸치, 다시마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메가3을 공급해요. 지중해 사람들이 생선 안 먹고 고기만 먹으니까 오메가3이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기름을 통해 보충하려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할 이유도 없고 기름을 마실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적당히 쓰는 건 괜찮고 샐러드에 한 스푼 뿌리는 것도 괜찮지만 숟가락으로 마시는 건 완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름 퍼먹기는 혈관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간을 힘들게 하고 장기를 부담시키고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건강식단을 외국 기준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항상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중해 식단이 좋다, 그리스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이런 말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람의 식단은 이미 상당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쳐야 하는 건 기름이 아니라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생선 잘 먹고 해조류 잘 먹고 기본 반찬만 먹어도 오메가3은 충분히 들어오니까 기름을 따로 퍼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기름을 둘러싼 오해들, 식물성, 동물성 기름의 구분, 포화와 불포화 지방의 본질, 그리고 뇌가 왜 오메가3를 원하느냐까지 하나씩 풀어드렸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 기준으로 오메가3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맞는가? 그리고 올리브 오일, 버터, 카놀라유 같은 기름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여기서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한국인은 이미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구권 사람들처럼 오메가3가 부족해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한국인은 생선, 해조류, 조개류, 멸치, 김미역, 다시마 이런 재료가 식단의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여기엔 자연 상태의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핍 위험 자체가 낮아요. 서양은 육류 위주, 해조류 거의 없음, 생선 섭취량 낮음. 그러니 오메가3가 부족해지고 두뇌 기능 신경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영양제로라도 먹어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영양제를 강박적으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름은 약이 아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씩 퍼먹는 행동, 진짜 건강에 좋다기보단
그냥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몸은 순수한 기름만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기름은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 같은 역할이지 약처럼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올리브 오일도 오메가3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적고 나쁜 것도 적고 그냥 평범한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들이키면 부작용이 생기죠. 속쓰림, 트림, 위장 불편, 지방간 위험 증가까지. 기름은 음식에 조금 넣는 용도지 숟가락으로 퍼먹는 용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진짜 건강 차이는 어떤 기름이 아니라 하루 식단 전체에서 난다. 올리브 오일이냐 버터냐 카놀라유냐 이 차이가 건강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건 얼마나 짜게 먹느냐, 얼마나 맵게 먹느냐, 얼마나 과식하느냐, 얼마나 자주 튀긴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운동하느냐. 이런 게 건강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기름 종류는 진짜 마이너 요소예요. 한국인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건 칼로리 과잉 플러스 짠 음식 플러스 매운 음식 플러스 단 음식 조합입니다. 기름 한 숟갈 퍼먹는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번째, 오메가3의 진짜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오메가3는 혈관 청소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심장병을 막는 만능 영양제도 아니고요. 오메가3의 메인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뇌와 신경 기능 유지. 뇌세포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야 해서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신호 전달이 부드럽게 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 외 기능은 전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염증 감소나 콜레스테롤 조절 같은 것도 가벼운 보조 효과이지 절대 주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해요. 다섯 번째, 영양제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한국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생선 해조류 자주 먹는다. 영양제 필요 거의 없음. 생선 거의 안 먹고 육식 위주다. 영양제 도움이 될 수 있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가 걱정된다. 의사 상담 후 고렵니에 지방간이 있다. 오메가3까지 포함해서 지방 과다 섭취주에 특히 지방간이 있다면 오메가3 영양제까지 조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기름의 형태로 들어가니까 간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여섯 번째, 진짜 결론 올리브 오일 vs 버터 vs 돼지기름 이런 싸움은 건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케팅 전쟁입니다. 건강을 좌우하는 건 운동, 몸무게 조절 짜게 먹지 않기, 야식 줄이기, 단 음식 줄이기, 생선과 해조류 섭취 이런 걸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기름은 조미료일 뿐 절대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메가3, 한국인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다. 부족하면 영양제 먹을 수 있지만 그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게 진짜 과학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듣고 계신 분들, 이제 기름 하나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버터 피한다고 건강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루 식단 전체의 균형과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몸은 기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기름 숟가락 하나가 아니라 생활 패턴 전체를 바꾸는 게 건강을 살리는 길이에요.